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학점 변환 예제하고 토지 보유세 구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점 변환하는 예제죠. 그게 리스트 4.13이죠. 파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는 반드시 여러분들 실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학점 변환에 관련된 이제 변수를 선언하죠. 선언하고, 자, 로 수가 변수에 저장된 시험 점수를 나눠서 목을 카테고리에 저장하는 거죠. 자, 저장하시고, 자, 그리고 다중 if else if문 있죠. 이용해서, 자, 목에 대해서 10이거나 논리 합이죠. 9면 10이거나 9면 A학점이겠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계속 다음 조건을 수행해야 되겠죠. 자, 8이면 B학점이겠죠. 7이면 C학점이죠. 6이면 D학점이고,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학점이겠죠. 그리고, 자, if문을 종료하고 나면 이제 시험 점수하고 학점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자, 89점에 대한 학점은 B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189점을 입력했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시험 점수 189점에 대한 학점이 F가 나온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제에 대해서 이제 입력한 시험 점수가 유효 하나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먼저, 자, if에서 if문을 바로 추가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이제 논리 곱이겠죠. 스코어가 100보다 적으냐, 그러면, 자, 이 구문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들어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if, 외부에 if문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 if문이 참일 때 수행하는 이제 실행문이니까, 자, 이걸 들어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일일이 들어쓰기를 해줘도 되는데, 자, 이클립스에서 이 전체를 여러 줄을 들어쓰기 하는 방법인 식으로 블락을 잡아가지고 택키 있죠. 택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쓰기가 되죠. 자, 그리고 추가한 if문에 대한 이제 블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else 하면, 요 else는 이제 시험 점수가 원하는 시험 점수가 아닐 때 오류 메시지 출력해주는 그 else문이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189를 입력하면, 자, 10행에 있는 if문에서 먼저 조건식을 수행하죠. 자, 스코어가 0보다 크냐, 크죠. 크기는 큰데 100보다 적거나 같으냐, 아니죠.
뒷부분이 폴스니까 거짓이겠죠. 그러면 else로 가서 시험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 보면 시험 점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가 나오죠. 반대로 정상적인 시험 점수일 때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 그 if문이 10행에 있는 if문이 참이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 점수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하는 학점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요 내부에 자 14행부터 24행에 있는 다중 if else if 문이죠. 요거는 이제 조건식이 정수죠. 정수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지 그게 자기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리스트 4.16이죠. 토지 보유세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구현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소스의 흐름이 어떤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무조건 코딩만 많이 한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먼저 분석하고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를 작성해 주셔야지 그게 자기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관련된 변수 선언했고 이제 자 먼저 if문에서 그쵸 건물 유무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그 봤던 그 토지 구하는 과정대로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유 면적당 토지 세액을 이제 토지 세율이겠죠. 면적당 세율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우는 자바 언어의 기능은 결국에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자바로 구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자 제곱미터당 이제 세율을 계산했으면 이제 면적 세액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면적에 대한 세액, 토지 면적 세액을 한번 토지 면적 세액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지금 myland underbar type 1이니까 참이죠.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 세액을 먼저 구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자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되죠. 넌이죠, 넌. 자 토지 면적 세액은 자 7.5 곱하기 10의 7승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그 수치가 커지면 지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printf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출력 포맷 정하는 방법 배웠죠. 그런 이제 지수로 보면 좀 이제 보기가 불편하죠.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수로 그냥 출력해 주는 게 좋죠. 일단은 지수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면적
세액을 구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감면율을 구해야 되죠. 감면율은 소유연한으로 구하죠. 자, 소유연한이 3년 미만이면 공식에서 n이 제로죠. 그리고 소유연한이 13년 미만이면 이런 식으로 2를 빼주면 되죠. 자기 원래 소유연한에서. 그리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n이 10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감면율을 뺀 이제 세금을 구하는 거죠. AR의 텍스 곱하기 소유연한 n을 곱하면 이제 면적당 세액에 대해서 감면율을 뺀 이제 세금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요 13항의 if문에 대한 else는 그렇죠. 건물이 있는 경우 이제 그 앞에서 구한 건물이 없는 경우에 이제 세금 구하는 과정하고 이제 같겠죠. 같은데 그 면적당 토지 세액만 다르겠죠. 그렇죠. 요거 3600이죠. 3600 그리고 4000 6000 그렇죠. 다른 거는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 감면율을 계산한 세액까지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지방세를 고려해야 되겠죠. 지방세는 토지 감면율까지 고려한 면적세에 대해서 30%죠. 그렇죠. 0.3을 곱해야죠. 0.3 30%죠. 그걸 이제 텍스에 저장하면 그 56행에 있는 텍스에 실제 납부해야 될 최종 이제 토지 보유세겠죠. 자, 프린트 ln으로 먼저 한번 출력해 보면 최종 금액을 프린트 ln으로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크면 지수로 나오죠. 지수로 나오면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printf라는 를 이용해서 실수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F 실수로 출력하라 이거죠. 1이라는 의미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라 그런 의미죠.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내 토지 보유세액은 쭉 나오죠. 보면 8625만원이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토지 보유세액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이클립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코딩을 해 보셔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